여기서 우리가 지금 인버스 베팅해서 아래쪽을 베팅해서 얼마나 먹을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해보면 저는 그거 얼마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번에 12월 FOMC 시장에서는 연준이 잔뜩 매파적으로 지금 전환하지 않을까. 네, 안녕하세요. 우리 815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근에 우리 시장 너무 좀 힘든 상황들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정치적인 불확실성 해소, 뭐 완화로 인해서 그래도 시장이 조금 분위기가 바뀌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셨던 분들은 조금 실망을 하셨을 것 같고요. 계속 외국인들도 연속적으로 매도를 좀 이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좀 긴급 시장 진단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대응 전략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짜야 될지 좀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오늘은 키움증권의 한지영 연구원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네. 매번 긴급이네요, 매번. 그러니까요. 언제 좀 약간 평온한 진단 좀 할 수 있는 날이 오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네. 그러니까요. 지금 저희가 이거 촬영 들어가기 전에도 좀 대화를 살짝 나눴는데 지금 시장을 좀 답답하게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 주말에 네. 그 이제 탄핵 소추안 이제 표 가결이 되면서 한번 위로 시세를 다시 한번 줄 법했는데 역시나 우리나라는 역시 대외 변수 이게 워낙 취약한 국가다 보니까 지금의 이러한 흐름들을 만들어내고 있지 않나 이 생각을 하고 그러면은 있습니다. 그 대외 변수는 다 해소가 된 거라고 시장에서는 다 이미 소화를 한 거라고 보시나요? 대내 변수. 그러니까 대내 변수. 예, 정치 이벤트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소화 가능한 구간인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계엄 사태 12월 3일 날 밤에 터지고 나서 그 이후에 거의 4, 5거래일 동안 취약한 주가 흐름 보였던 것도 이게 그 상황이 어떻게 될지를 아무도 몰랐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2차 계엄이 있을 수도 있었고 정치권에서 어떤 식으로 수습할지에 대해서 완전히 불투명하다 보니까 증시 입장에서도 이거를 뭐 어떻게 해볼 여지가 없는 실체 없는 불확실성이 휘말렸었는데 다행히 이제 지난주 중반부터는 그 윤곽이 좀 잡혀가면서 주식시장에서도 이거는 뭐 과거 데이터도 돌려보고 또 시나리오도 써보고 대응을 할 수 있는 영역으로 내려왔다라는 게 지난주의 주가 반등의 전 핵심이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화요일, 월요일, 화요일 대략 2거래일 동안 우리나라 증시가 취약한 흐름을 보인 것도 일단은 정치적인 안도감도 있었지만 거기에 그게 악재가 어떻게 보면 거의 기정사실화된 거기에 따른 세럼 물량들도 있었고 이제는 대내 변수보다는 대외 변수, 매크로 여기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증시가 이틀 동안 좀 취약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저는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럼 결국에는 지금은 좀 이런 정치적인 좀 관심이 이제는 좀 우리나라의 어떤 본질적인 그런 문제로 좀 눈이 돌아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사실 미국 증시랑 좀 비교를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쵸. 미국 증시는 너무 견고하고 부럽네요, 잘 진짜. 가고 있는데 이런 미국의 이번에 브로드컴도 지금 시가총액이 9등 정도 되나요? 네. 근데 그런 기업이 지금 20%, 10% 이런 식으로 급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미국 테크주들로 좀 쏠리고 있는 상황이 어떤 배경이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거는 약간 역설적일 수가 있는데 그만큼 미국도 자신감이 떨어졌다. 이거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될 애들만 된다. 갈 애들만 간다. 때마침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주가가 요즘에 꺾이면서 AI 하드웨어 쪽에서도 이제 별로 재미없겠다라는 생각했는데 갑자기 이제 브로드컴이 예상보다 실적 잘 나오면서 주가 빵빵 뜨니까 AI 쪽에서 하드웨어에 대한 모멘텀들도 여전히 형성되어 있고 요즘에 뭐 잘 아시겠지만 미국 내에서도 AI 내 주도권들이 소프트웨어로 이동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좀 같이 가고 있는 국면 그 안에서 그 M7을 포함한 소수 종목들만 가게 되는 게 현재 미국 증시의 강세 배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다우 같은 경우도 요즘에 거의 8거래일, 7거래일 연속 하락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미국 증시 흐름을 놓고 봤을 때 다른 종목들은 썩 그렇게 훌륭하지 못했었거든요. 이것도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에서도 지금 자신감들이 상실한 상태다. 자신감들이 이전보다는 조금 부족해진 상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추가적인 동력을 찾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추가적인 동력을 얻기 위해서는 그 당장의 눈앞에 다가온
예, 12월 FMC 이게 일단은 뭐 첫 번째 관문일 것 같고 뭐 두 번째로는 마이크론의 실적 결국에는 지금 미국 내에서 이제 해소해야 되는 그 이벤트들을 시장이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냐 이게 미국 증시 전반적으로 온기가 확산이 될지 아니면은 지금처럼 그냥 소수 종목만 가게 되는 그 쏠림 현상이 심화가 될지 이거를 결정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온기가 우리나라에는 지금 확산이 저도 개인적으로 이 네. 정도면 인간적으로다가 좀 확산 좀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이렇게 계속 확산이 안 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사실 어제도 그랬는데 뭐 지금 메모리 반도체 쪽에 악재들은 네. 이미 다 공개가 돼 있고 마이크론도 같이 이런 악재들에 좀 노출이 돼 있는 네, 상황이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 뭐 이런 이유들로 뭐 상승하고 뭐 4% 네. 막 이렇게 상승하는데 우리나라는 또 빠지고 이렇잖아요. 네. 이렇게 좀 엇갈리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도 그냥 최근 제가 봤을 때 거의 국내에서 그냥 수급 자체가 얇아진 데에서 기인하고 그러면 수급이 왜 얇아졌을까라고 네. 보면은 지난 뭐 3, 4개월 동안에 거의 한국만 제대로 못 갔잖아요. 네. 미국은 뭐 날라갔었고 유럽 뭐 독일도 뭐 침체에 가깝다라고 하는데 독일도 주가 좋았고 일본 주가 양호했고 중국도 좋았고 우리나라만 계속 못 가다 보니까 한국 투자자들의 이제 전체적인 그 향후 시장을 바라보는 자신감들이 좀 많이 떨어진 상태다. 그러니까 이제 주식을 사고 싶어도 소극적으로 사게 되고 그것들이 그러한 집단지성들이 몰리다 보니까 수급이 얇아져 있게 만드는 그 현상을 초래했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조그만 외풍이나 악재 같은 거 나오면은 국내 증시는 다른 나라 증시에 비해서 좀 더 재미없는 취약한 주가는 보이고 있는 게 현재까지의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우리나라 증시 어지간해서 좀 좋게 보려고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 좋게 볼 만한 거는 그거죠. 일단 여전히 싸다. 이거랑 네. 그다음에 계엄 사태 이후 그 정치적인 큰 불확실성을 해소했다. 이거 두 개 빼고는 잘 보이지 않는 게 현재까지의 우리나라를 제가 진단하는 바인데 네. 그래도 앞으로 조금 좋은 쪽을 찾아가 보자면은 뭐 이것도 약간 뇌피셜적인 행복회로일 수도 있지만 이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지금 수출 되게 안 좋고 기업들 실적 뭐 별로 그렇게 썩 훌륭하진 않잖아요. 이익 전망도 보면은 올해 것뿐만이 아니라 내년도 것도 계속 하향 조정이 되는데 그래도 단기적으로는 실적이 야 생각보다 그렇게 나쁘지 않겠다. 이거에 대한 좀 재료는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출주 같은 경우를 보시면 왜 그러냐면은 수출주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물량들을 잘 팔아야 되고 가격들이 좋아야지 PQ 양쪽에서 좋아야지 수출업체들의 실적 좋아지고 주가가 다 좋아지잖아요. 근데 P적인 측면, 아니 Q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환율 측면에서는 다시 조금 원치 않았던 환율 경쟁력이 생기고 있다. 네. 저는 이렇게 좀 파악하고 있어요. 그 3분기 때 달러원 환율 평균 값을 한번 계산해 보니까 1355원이 나오더라고요. 2분기 때가 1370원이었고 그래서 실제로 2분기 때 우리나라 자동차나 수출업체들 실적 좋고 주가 좋았는데 3분기 때 수출업체들 그 주가 별로였던 것도 다른 요인들이 있겠지만 환이 다시 내려가다 보니까 외환 쪽에서 환차익 효과, 그 환특수 효과를 누리지 못할 거다라는 전망과 또 실제로 숫자가 그렇게 찍히니까 주가가 3분기 때 부진했는데 지금 4분기 때는 환율을 한번 계산해 보니까 오늘자까지 계산해 보면은 대략 1388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12월 달 한 달 동안 놓고 보면은 그 환율 평균 환율이 1400 거의 10원대, 20원대로 올라갔어요. 네. 이 말은 환율이 올라간 거 자체는 우리나라 증시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게 보기는 어려운 측면도 있겠지만 적어도 수출업체들 입장에서는 이제는 환 쪽에서 다른 나라 경쟁업체들과 놓고 봤을 때 그래도 가격 경쟁력이 생긴 부분이고 이거는 4분기 때 다들 저희가 아시다시피 4분기 실적은 잘 안 보잖아요. 별로 네. 안 좋고 뭐 떨어내는 거 있고 빅베스 있고 성과급 지급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4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들이 굉장히 낮아진 상태인데 그 기대감보다는 조금 잘 나오게 만들 수 있는 네.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게 별로 안 좋아 보이는 좋아 보이는 없는 우리나라 시장에서 그래도 한 주에게 조금 희망의 빛 이렇게 좀 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눈높이가 네. 낮춰져 있는 게 네, 호재라고 좀 봐야 될 것 같네요. 근데 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네. 그럼 이번에 어쨌든 마이크론 실적 발표는 좀 네.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어제 그 마이크론 네. 주가 보니까 올라간 거 보면 다들 기대감은 있는 것 같은데 네. 그 기대감은 여전히 HBM 쪽에만 있지 이게 그 DRAM 범용
메모리, 그러니까 네. 레거시 반도체 여기에 대해서는 기대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오늘 화요일 날 우리나라에서도 SK 하이닉스는 주가가 좋고 삼성전자 주가가 부진한 이 상태인데 저는 이것도 이제는 뚜껑을 좀 열어봐야 되지 않을까. 지금 마이크론은 제가 봤을 때 두 가지 기대치랑 싸워야 될 것 같아요. HBM 쪽 수요 좋은 거 알고 가격 좋은 거 아는데 이게 과연 시장에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을 거냐. 그리고 범용 디램 쪽도 요즘 가격 계속 내려가고 수요 안 좋다라는 거 아는데 과연 얼마나 안 좋을 거냐. 이 기대와 불안과 동시에 싸워야 되는 게 현재 마이크론은 상황이고 저는 그래도 최근의 흐름들을 보면은 오히려 이제 디램 쪽에서 전통 메모리 업체, 그러니까 레거시 쪽에서는 사실상의 약간의 안도감은 나오지 않을까. 생각보다는 수요가 덜 나쁠 거다. 이 기대감도 한번 가져보셔도 좋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쯤 되면. 네. 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증시 지금 뭐 물려도 미국에 물리고 그냥 한국은 그냥 변동성만 이용해서 단타로 치자. 이 분위기가 올해 특히나 만연해 있는데 네. 그것도 저도 인정하긴 합니다. 그래도 이 밸류에이션 레벨에서 반도체 밸류에이션도 그렇고 코스피 전체 밸류에이션 레벨도 그렇고 여기서 우리가 지금 인버스 베팅해서 아래쪽을 베팅해서 얼마나 먹을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해보면 저는 그거 얼마 안 된다고 생각해요. 네. 오히려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업사이드 리스크를 계속 생각해야 되는 게 저는 현재의 상황이다. 그래서 제가 오늘이 저점이에요 라고 정확히 점을 찍어드릴 수는 없지만 영역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다. 네. 그 영역이 지금 2,400, 2,500 이 라인은 그 레벨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좀 변수로 짚어주신 것 중에 또 FMC가 있었어요. 이제 또 목요일 날 우리 현지 시간 우리나라 기준으로 확인을 하게 될 텐데 앞으로 기준금리 방향성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세요? 지금 이번에 하는 것보다 결국엔 내년도에 어떤 속도로 갈 거냐가 지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하는 거는 뭐 웬만한 동네 옆집 세탁소 아저씨들도 다 알고 있을 정도로 12월 달 인하는 기정사실화됐고 네. 문제는 내년도에 대한 인하 스케줄인데 저도 이거 되게 이 주식시장에 뭐 오래 있진 않았지만 그 10년 넘게 시장을 지켜보면서 느낀 게 이번만큼 시장이 연준보다 보수적으로 본 거 흔치 않았어요. 시장은 웬만해서는 연준이 이야기하는 것보다 제시하는 것보다 낙관적으로 보려고 했죠. 예전에 그쵸. 금리 인상 사이클 때 보면은 연준은 이만큼 올릴 거라 생각했는데 시장은 야, 이 정도밖에 안 올릴 거야 라고 봤고 내릴 때도 연준은 이만큼 내릴 거라 생각했을 때 시장은 이 정도 내릴 거라 생각했는데 지금 그게 역전이 됐어요. 그래서 연준은 아마도 이거 조정하겠지만 9월 FMC에서 내년도 기준금리 그 연말의 전망치 상단값을 3.4%로 제시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12월 달 인하하고 내년도에 4번 더 인하할 것으로 제시했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2번 인하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죠. 그만큼 보수적이 됐다라는 게 우리가 12월 FMC에 대한 경계감들을 높이는 건데 저는 이번 FMC 때 과연 연준이 시장이 우려하는 것만큼의 보수적인 전망을 제시할까라고 보면은 저는 그 정도까지 아닐 것 같아요. 4번에서 하향 점도표 기준금리 상단은 상향 조정하겠지만 그게 시장이 지금 프라이싱하고 있는 컨센으로 형성이 되고 있는 4.0%가 아니라 3.75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덜 보수적으로 제시한다라면은 주식시장에서는 특히나 외풍에 워낙 취약한 우리나라 증시 입장에서는 다음 주부터는 안정감을 찾고서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시장에서 연준이 예상을 하는 것보다 더 보수적으로 생각을 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두 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트럼프의 관세나 감세 정책이 미국 내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거니까 야 인플레이션 앞으로 이제 높아질 일밖에 안 남았는데 연준이 여기서 금리를 더 얼마나 내릴 수 있겠어? 이 전망들이 유입이 된 것 같고 두 번째로는 미국 경기가 타이밍 공교롭게도 계속 좋았어요. 네. 아마 시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9월 미국의 10년물 금리가 아래로 내려가다가 바닥 찍고서 위로 올라간 시기가 정확히 9월 FMC 딱 그때였어요. 9월 FMC 때 50bp 인하하자마자 그때부터 10년물 금리 올라갔거든요. 네. 이게 왜 올라갔냐라고 보면은 이 트럼프 트레이드가 나타난 것도 있는데 미국 경기가 생각보다 좋다 보니까 야 경기가 이렇게 좋은데 금리 더 내릴 수 있겠어?
이게 지금 시장에서 지배적인 의견이 형성이 됐고 네. 그게 금리에 반영이 되고 주가에도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 경기 앞으로 정말 좋을까라고 보면은 썩 훌륭하진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왜요? 침체에 빠진다라고 보는 건 아닌데 네. 이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경기 서프라이즈 지수라는 게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 조금 꺾이고 있고 그냥 이 두 개의 데이터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미국 소비력 앞으로 생각보다 계속 썩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게 왼쪽에 있는 게 미국의 소매 판매랑 초과 저축인데 현재 상황을 보시면은 지금 소매 판매 같은 소비 같은 경우도 계속 정체가 되어 있고 그동안에 미국의 폭발적인 소비를 만들어냈던 초과 저축도 계속 마이너스로 내려가고 있어요. 쓸 돈들이 갈수록 없어진다라는 거죠. 네. 고용 시장 좋다라고 하는데 지금 추세적으로 보면은 계속 내려가고 있다. 그러니까 고용 시장의 과열은 완화가 되고 있고 냉각 정도는 아니지만 그 연준에서도 신경 쓸 단계에 돌입했다. 이렇게 좀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 이것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에는 제가 차트를 안 넣어 드렸는데 지금 물가 같은 경우도 지금 코어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도 계속 하락세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네. 11월 달이나 10월 달 소비자 물가에서 우리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계감을 가졌던 거는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이 올라오니까 야 인플레 이렇게 올라오는데 연준도 금리 인하겠어. 이것도 지금 그 시장이 매파적인 연준의 스탠스를 예상하게 만들었던 요인인데 헤드라인 말고 코어랑 슈퍼코어 물가를 보면은 이거는 지금 하향 안정화되어 있습니다. 네. 그 연준 입장에서는 여러모로 제가 봤을 때는 금리 인하를 좀 더 가져갈 명분들은 여전히 확보해 가고 있어요. 저는 그것도 같이 한번 고려해 보시면은 이번에 12월 FOMC 시장에서는 연준이 잔뜩 매파적으로 지금 전환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미국 10년물 금리 4.4% 넘어가고 우리나라 환율도 달러와 강세로 인해서 1,430원대 위에서 계속 놀고 있는데 그 부분들은 저는 일정 부분 되돌림이 될 거다. 이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일정 부분 되돌림이 된다는 거는 그래도 좀 어느 정도 하단이 지지가 되는 선에서의 일부 그쵸. 되돌림이라고 1,400원대 이하로 내려가는 건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그 저희가 네. 12월 초에 시작했던 환율 레벨 1,400원, 1,410원 이 정도 레벨로까지는 한 20원 정도는 다운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미국 10년물 금리도 4%대, 4.1%대 초반 정도까지는 한번 내려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 단기적으로는 얘네 둘이 엇갈릴 수 있는데 미국 10년물 금리랑 그다음에 연준의 기준금리랑 거의 같이 갔어요. 네. 중간중간에 엇갈리는 부분들이 있는데 둘 중 하나는 항상 방향에 맞춰서 수렴을 했습니다. 저 연준이 적어도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인하 사이클을 계속 가져갈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10년물 금리의 방향도 위로 보기보다는 아래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내년 네. 상반기로 제한하시는 이유는 결국엔 트럼프 때문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 부분에 대한 측면도 있고 내년도 이제 하반기 들어서는 뭐 코어 인플레이션도 그렇고 네. 그다음에 슈퍼코어도 그렇고 물가가 생각보다는 잘 안 빠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기 같은 경우도 상반기까지는 데이터들이 그렇게 썩 훌륭하게 나오진 않을 것 같은데 저희가 연준이 9월부터 금리 인하했잖아요. 네. 통상적으로 그냥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금리 인하의 시차 효과 이게 금리 인하 효과가 발휘하는 그 시차가 대략 6에서 8개월 정도 되거든요. 네. 이제부터 내년도 하반기로 넘어가면은 금리 인하가 실물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발현이 되기 시작하는 구간입니다. 그러면 연준 입장에서는 야, 이 정도면은 경기 나름의 우리가 그 하드 랜딩은 아니고 소프트 랜딩, 양호한 랜딩 했으니까 이쯤에서는 금리 인하 멈추고 상황 지켜보면서 더 인하하든 아니면은 인상을 해가든 이렇게 좀 가져가자 이 스탠스로 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때까지가 연준의 금리 인하 사이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은 이번 FOMC 이후로 우리나라 증시 네. 흐름도 좀 앞서서 말씀을 해주신 대로 그래도 눈높이를 좀 맞춰나가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증시도 조금 반등의 여지를 열어둘 네, 수 반등의 있을까요? 여지를 열어둔다라고 보고 있고 네. 그
체감상으로는 누군가는 강세장, 뭐 이거는 불장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코스피가 2,400 후반에서 2,600 간다고 이거를 우리가 산타렐레라고 할까? 또 코스닥이 여기서 뭐 5에서 7% 정도 상승한다고 산타렐레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네. 워낙 그렇게 많이 빠져왔던 거 지금 되게 잘 말씀해 주셨는데 다른 나라 증시랑 눈높이를 맞춰가는 그 정도의 과정이지 연말 랠리, 산타랠리 저는 그거는 조금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보고 있죠. 동시에 우려가 될 수 있는 거는 이것도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코스닥이나 코스피나 중형주 이하단에서 보면은 네. 연말로 갈수록 그 수급적인 여건 측에서 개인들의 매도가 많아지고 그 물량으로 인해서 지수가 조금 하방 압력을 받는 게 그 국내 증시에서 종종 나타났던 연말 패턴인데 네. 이거는 그거잖아요. 그 대주주 양도세 회피성 이제 요건 대주주 양도세 요건에 해당 안 되려고 네. 연말까지 이제 일시적으로 팔았다가 내년도 연초에 다시 채우는 네. 그 우리나라 좀 기현상에서 기인한 건데 올해 과연 대주주 양도세 얼마나 나올까요? 일단 지수가 오른 게 없는데 그렇죠. 네, 그래서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그런 그 대주주 양도세 이벤트 그라는 물량이 나올 여지도 그렇게 많지는 않다. 이것도 지금 한 2주 정도밖에 2주도 안 남은 남은 거래일 동안 그래도 우리나라 증시 주가 회복 네. 가능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지 않나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뭐 2,600 막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그 이상을 우리는 항상 기대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거를 결국에는 좀 기대하기 어려운 게 반도체 때문이라고 좀 봐야겠죠. 반도체는 언제쯤 개선이 될 거다라는 좀 그런 반도체가 시나리오? 언제쯤 개선되기보단 그냥 삼성전자가 언제 뭐 삼성전자. 8만 전자, 9만 전자 가느냐인데 이게 언제 갈지는 그 누구도 지금 다 모르잖아. 서로 간의 전망들도 근데 되게 일각에서 엇갈리고 있죠. 그런 의견들도 있어요. 이미 악재들이 다 너무 많이 나와 있으니까 악재도 선반영하면 안 되냐 이런 그쵸. 얘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악재 선반영은 밸류에이션 약간 8월달, 9월달부터 내려가는 과정에서 했는데 여기서 더 레벨 다운이 되니까 이게 더 예측 불가의 영역인 것 같은데 네. 결국에 우리가 삼성전자의 주가 반등을 만들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지 않나. 하나는 지금이라도 빨리 아니면 내년 상반기 내에 HBM 차세대 HBM 퀄테스트 다 통과해서 네. 엔비디아에 대해 그 진영에 본격적으로 합류하던가 네. 아니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반도체 가격 돌고 물량 좋아지면서 반도체 수출 사이클이 도는 거 그게 필요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후자 쪽이 더 확률이 유력하다라고 보고 있고 그게 가능한 시점은 내년도 이제 하반기가 될 거다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시간적인 여유를 좀 두고 보긴 네. 해야겠네요. 모아 그러면은- 가기에는 좋은 주식이라고는 이야기 드릴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단기간에 기대 수익률을 높게 가져가기에는 무겁잖아요. 무거운 그렇죠. 주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또 추가적으로 우리 시장에서 불확실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게 요즘에 맨날 뭐 시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정치 테마주들이 난립니다.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계속해서 좀 탄핵 전국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추가적으로 우리 시장을 더 흔들 수 있을 만한 변수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좀 보시나요? 그 정치 테마주는 시장 전체 그 특히나 코스피의 수급에는 그렇게 흔들림을 만들어내지 않을 거다. 네. 일단은 테마주 자체들의 시가총액들이 작잖아요. 네. 예, 그거 한번 고려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마도 이거는 그 헌재에서 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정치 테마주는 당시 때 뉴스 플로우나 분위기에 따라서 계속 누구 네. 수혜주 이렇게 옮겨갈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중소형주 단에서 그 발생하는 저희가 대처해야 되는 사안이고 네. 중형주 혹은 대형주 단에서는 이제 국내 정치적인 사안보다는 그 매크로나 우리나라 뭐 실적 이런 이벤트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결국엔 정치적인 이슈가 추가적으로 이전처럼 우리 시장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고 계신다고 봐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뭐 2004년도랑 2016년도 탄핵 전국 당시 때의 주가를 가지고서 이제 우리가 미래 좀 앞으로의 어떻게 될지 대입을 해보는 움직임들이 강한데 저는 그게 한 달 이내 이거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단기적인 주가 반영할 때는. 근데 한 달 이상의 주가 흐름을 반영할 때는 그 2004년도나 16년도 때의 흐름은 그렇게 도움은 되진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도 그냥 차트 하나만 보여드리면은 그때랑은 좀 네. 산업의 상황 자체가 많이 다르기는 그렇죠. 하죠. 그리고 2004년도 때 그 탄핵 정국 때는 코스피가 그 헌재 판결 기간 동안에 대략
한 9% 정도 빠졌고 2016년도 탄핵 전국대회는 한 3% 가까이 올랐었거든요. 이때 보시면은 네. 그 2004년 탄핵 심판 기간 동안에 지금 한 9% 빠지고 그 2016년도 때는 3% 정도 올랐는데 이때랑 지금이랑 다른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이 당시 때는 코스피가 이만큼 빠질만 했고 2016년도 때에도 이 정도 오를만 했습니다. 이게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는 네. 이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그냥 저는 이게 핵심 같아요. 그 한국 증시는 그냥 정치적인 상황보다는 그 한국 수출이나 코스피 절대적인 이익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앞서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해드린 구간이 그 체크해드린 구간이 네. 이게 2004년도 탄핵 전국 당시 때인데 이 당시 때 보시면은 이익이랑 수출 모두 다 망가지고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왜 그랬냐라고 보면은 미국도 성장 좋다가 단기적으로 경기 모멘텀 둔화가 있었고 중국도 막 10%대 성장을 하다가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아지는 바람에 긴축 이슈가 있어서 이게 고스란히 우리나라 수출이나 이익에 반영이 되면서 흘러내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그 빨간색 점선 두 번째 체크해드리는데 보시면은 이 2016년도 때는 그냥 올라도 이상하지 않은 장세였죠. 네. 저희가 이제 우리나라 증시에 정말 손꼽히는 몇 안 되는 강세장. 네. 이 당시 때 반도체 슈퍼사이클 이야기 나오고 정부에서도 코스닥 활성화 정책한다고 하면서 바이오주 날아가고 이랬던 시기니까 주식시장에서도 뭐 정치 상황이 어떻게 변했던 간에 크게 개의치 않았던 게 바로 이익이나 수출이 잘 나오기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는 정치적인 사항들은 저는 이제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통제 가능한 관리 가능한 계산 가능한 불확실성 영역으로 네.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은 그거보다는 대외 쪽에 대한 이슈들 여기와 계속 좀 마주하면서 그 과제들을 풀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게요. 근데 그러면은 환율이 1,300원 이상으로 올라와서 이 정치적인 문제가 어쨌든 일부 완화가 됐는데도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이거는 한은에서도 그랬고 네. 기재부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그냥 거의 뉴노멀인 것 같아요. 뉴노멀. 예, 이거는 저희가 생각해 보면은 지금의 환율을 만들어낸 게 고환율을 만들어낸 게 우리나라가 뭐 무역 수지 적자나서 외환 보유가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지금 대외 순자산 보유국에다가 외환 보유고도 4천억 달러 넘고 무역 수지도 계속 흑자를 내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환율이 왜 상승했을까라고 보면은 그냥 한국 그 경제 주체들의 달러에 대한 구조적인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지금 뭐 미국으로 지금 뭐 우리나라 현대차나 삼성전자나 기아차 같은 경우도 다 투자를 계속 하고 있고 네. 연기금들도 다 해외 투자 늘리고 있고 하다못해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도 다 미장에 투자를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쵸. 그게 이제 영향이 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1,400원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이게 그 1,450원 혹은 1,500원까지 가면은 뭐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저희가 예전에는 1,300원만 넘어가도 시장에서 되게 걱정했거든요. 그쵸. 야, 하는 통화사업 왜 안 하냐? 우리나라 지금 망해가는 징조다라고 했는데 저는 그 레벨이 1,450원, 1,500원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지금처럼 어려운 시장, 1,400원이 뉴 노멀이 된 지금 현재 시장에서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좀 대응을 하시면 좋을지, 어떤 대응 전략을 짜야 지금 시장에서 좀 현명하게 대응을 하는 걸지 의견을 좀. 네, 저는 2,400, 2,500 이 레벨, 그 PBR 기준으로 0.88배 이하 레벨이 대략 지금 말씀드린 범위거든요. 네. 이 범위 내에서는 매도에 따른 그 효용은 그렇게 크진 않을 거다. 국장 워낙 올해 내내 실망감을 많이 안겨드린 그 주식시장이긴 했지만 저는 지금의 밸류에이션만 놓고 봤을 때는 여기서는 오히려 그동안 못 샀던 거, 또 조정을 받아서 이제 사지 못했던 것들, 그것들을 좀 담아보는 그런 시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12월 달 기업 사태 이후에 주가가 가장 많이 빠졌던 것 중 하나가 은행이랑 증권 그리고 방산, 우리나라 지금 현 정권에서 드라이브하고 있는 정책 수혜주들 여기인데 저는 그것들 지금 사기에는 더 적절한 시점이다라고 보고 있죠. 생각해 보시면은 정권이 뭐 제가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건 아닌데 이번에 이제 탄핵 심판 판결 나오고 나서 정권이 바뀐다라고 만약에 가정을 멀티버스 세계처럼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다음 정권에서도 지금 야 은행들한테 너희 밸류하지 마라
그리고 방산업체들한테도 너희 무기 딴 데 팔지 마라. 이렇게 할까요? 저는 그건 아니다라고 보고 있죠. 그리고 은행주들 같은 경우도 금융주들 같은 경우도 이미 몇 차례 해외 서한을 통해서 우리는 정책 추진 없이 주저는 시행할 거다라고 그 의지를 철명한 만큼 또 이익 같은 경우도 내년에도 고가는 여유 있는 만큼 저는 이 밸류업 그 안에서 본질인 주주 환원은 내년에도 계속 될 거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 대장주가 저는 금융주라고 보고 있고 저는 그러한 측면에서 이번에 주가 조정을 이용해서 금융주는 담아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그럼 오늘 네, 이렇게 긴급 진단 우리 한지영 연구원님과 함께 좀 해봤고요. 네, 오늘 귀한 인사이트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